안녕하세요. 동행TV입니다. 오늘은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와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립동물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사진은요, 2015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 코끼리 이름은 코돌이에요. 여기 보면 코돌이가 웃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코돌이가 웃는 거는 처음으로 실외 방사장에 모래가 깔리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코끼리는 피부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흙목욕이나 모래목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실외 방사장에 시멘트로 깔려 있거나 흙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생활하거든요. 그런데 코돌이가 여기 온 이후에 처음으로 흙이 깔리는 것이 2015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은 좀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 코돌이는 2019년 1월 달에 죽었어요. 죽기 직전에 이제 모습이죠. 그러니까 4년 만에 코돌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동물원에 살고 있는 코끼리들의 삶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코끼리는 굉장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동물원은 워낙 좁기 때문에 운동을 충분히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딱한 방사장에 계속 생활을 하게 되면 관절에 굉장히 많은 무리가 오고요. 그 다음 발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생기면 거기에 이제 박테리아가 감염이 되기 때문에 금방 질병에 걸리게 돼요. 이 코돌이는 죽기 직전까지 5번 정도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쓰러지는 과정에서 왜 쓰러졌는지, 그 다음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전혀 검진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 굉장히 좀 신기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코끼리들의 발은 매일매일 봐줘야 합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워낙 큰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코끼리에게 다가가서 코끼리야 발 좀 주지 않으련 해도 주지를 않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육사들이 다가가다가 죽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의 어떤 사망률 같은 것 중에 굉장히 그 코끼리 사육사들의 사망률이 다른 노동자들에서 굉장히 높았다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발을 살펴줘야 되는데 이 코끼리들이 쉽게 발을 주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불혹이라고 해서 뾰족하게 생긴 것들을 코끼리의 발을 찔려서 자극을 시켜서 그렇게 코끼리들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끼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사육사들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방식인데 먹이를 통해서 코끼리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훈련 방식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육사도 사망률을 줄이고 코끼리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게 되는 그런 훈련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긍정적 강화 훈련이라고 합니다. 긍정적 강화 훈련은 코끼리 외에도 다른 동물들에게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코돌이는 이런 긍정적 강화 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체열도 할 수 없고 건강검진을 할 수도 없었어요. 사육사가 다가가지도 못했고 수의사들이 검진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코돌이와 같이 살던 코순이 이 두 마리의 코끼리들을 더 이상 그 동물원이 보유하기에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외국에 있는 수의사를 초청을 해서 일단 코돌이와 같이 있는 코순이의 건강 상태를 처음으로 이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국에 있는 수의사를 초청해서 진료를 하고 만약에 코돌이와 코순이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외국에 있는 보호소로 보내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동물원이 저에게는 직접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누가 전채은에게 코끼리를 외국으로 보내자고 이야기한 것이냐를 굉장히 추궁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당사자에게 이야기하기 힘드니까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요. 이 사람들은 코돌이와 코순이의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체면, 그 다음에 동물원에 살고 있는 동물을 뺏기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훨씬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가 자기들의 재산인 거죠. 결국 외국으로 보내지를 못했어요.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동물원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2018년에 코돌이는 또 쓰러집니다. 그제서야 다시 그 수의사를 초청하게 돼요. 자, 그런데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수의사의 검진이 시작되고 굉장히 질병이 심각해진 상황이 되면 사실상은 늦은 겁니다. 야생동물들은 임상 증상이 굉장히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환경을 잘 조성해서 예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2018년에 또 수의사가 와서 또 검진을 했고 결국 2019년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처참한 모습을 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코끼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끼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자체 동물원의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요, 동물원이 코끼리를 비롯한 동물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지자체의 동물원장은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공무원 중에 이제 순환을 해서 여러 곳에서 일하다가, 퇴직하기 전에 얼마 전에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러 오는 경향들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요, 동물원으로 가게 되면 되게 나쁜 곳으로 가게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요. 좋은 직책이 아닌 거죠. 그래서 동물원장들이 한 2년 정도 동물원에 머물게 되면 어떤 생각을 주로 하냐면, 내가 있는 동안 2년 동안은 아무런 사고도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고만 안 나면 괜찮은 거예요. 이런 동물원은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 동물원의 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동물원법도 개정해야 되고 동물복지 관련해서 할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선진 동물원을 한꺼번에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을 바꾸는 거예요. 동물원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동물 원장의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동물원에 정말 오기도 싫은 동물원에 와서 2년 동안 그냥 있다가 아무 사고 없이 조용히 있다 가고 싶어하는 원장님이 오면 백날 천날 노력해도 그 동물원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방에 있는 지자체 동물원에 가시면 굉장히 깜짝 놀라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서울대공원처럼 큰 동물원도 굉장히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지방에 있는 지자체 동물원에 가면 너무 깜짝 놀라요. 이건 완전 지옥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70년대 이후에 전혀 발전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동물원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은 동물 원장의 자격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동물원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던 사람, 그 다음 동물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동물복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원장님으로 앉히면 안 돼요. 반드시 법을 바꿔서 아무나 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동물복지든 어떤 것이든지 다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 기반을 세울 때는 굉장히 리더십이 중요해요. 강력한 리더십으로 의회에 가서 예산도 당당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동물원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능력이 없는 원장님은 감사 때마다 시의회 의원들이 하는 질문에 하나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에 동물원이 왜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여기에 이만큼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에 전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동물복지가 좀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예산을 단지 동물들을 위해서만 막 쓰는 것은 아니죠.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고 자연을 존중해야 되고 동물 복지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동물원에 오면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사람들한테 먹이를 구걸하는 굉장히 사람보다 못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가게 돼요. 그것은 굉장히 비교육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동물원에 와서 동물은 사람보다 저열한 존재라는 나쁜 인식을 배우고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의 예산이 필요한 거고 이것은 결국 그 시에서 동물원이라고 하는 공공적인 기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장님이 시의회에 가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동물원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원장님들은 절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공립동물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와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체험동물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나쁜 동물원들을 없애고 시에서 운영하는 지자체 동물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원장님이 제대로 된 사람이 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감시해 주셔야 합니다. 동물들이 이렇게 아파서 쓰러지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그냥 수의사 탓을 하세요. 그런데 동물원에 수의사가 많지가 않아요. 한 사람이 몇천 마리의 동물들, 거기다가 다종다양한 동물들이 있죠. 이 동물들에게 다 잘해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동물에 신경 쓰다가 조금 지나면 다른 동물들 아프고 그러다가 죽어나가요. 제가 동물원에서 일하시는 여러 시 공무원들, 원장님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동물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수의사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지 마세요. 몇몇의 수의사들로 땜빵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코끼리 이야기부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이 코끼리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될 겁니다. 동물원들은요,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를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동물원들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붙잡고 있어요. 그 붙잡고 있는 건 뭐냐면 실력도 없으면서 우리 동물원에는 코끼리 한 마리 있어야 돼.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동물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그 코끼리의 건강보다 앞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코끼리는 동물원의 소유물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호해야 될 소중한 야생동물입니다. 동물원장의 자격 조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되는 이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대구에 있는 동물원의 코끼리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끼리는요, 대구에 살고 있는 코끼리예요. 예, 암수가 살고 있는데, 사실, 코끼리는 자연 상태에서 암컷을 중심으로 한 목의 중심의 무리로 살고 있죠. 그런데 그런 코끼리의 생태를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암놈 한 마리, 순놈 한 마리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 코끼리 제가 다리를 이제 봤는데, 보시면은 서로 굵기가 좀 다르지 않나요? 자, 굵기가 왜 다를까요? 분명히 이 코끼리는요, 발이 어딘가가 아파요. 그런데 검진을 받아본 적도 없고 치료를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지금 한쪽 다리로 계속 지탱을 하면서 근육의 두께가 달라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동물원은 여기가 문화재로 엮여 있어서 개발이 되게 힘든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물원을 못하면 이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전을 한 해 만에 우리 지역에서 동물원을 둬야 되는 만해로 계속 몇십 년 동안 싸워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자체의 그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동물원 이전에 관련해서 공약을 내셨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 지역 주변에 이상한 체험동물원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어요. 대구시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코끼리들 제대로 여태까지 관리하지 못했어요. 동물원 주변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대구동물원에 있는 코끼리가 쓰러지지 않은 것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자, 이 코끼리들을 포기시키고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건데요. 얼마 전에 서울대공원 동물원과 에버랜드 동물원이 아자라고 하는 미국 동물원 수족관협회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죠. 한 나라에서 두 동물원이 받게 된 거는요. 그런데 사실 이건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요, 한국동물원 수족관협회가 있습니다. 동물원들마다 처해 있는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동물원 수족관협회에서 서로 협의해서 노력을 해야죠. 바꾸려고요. 어떤 동물원은 코끼리를 감당하기 힘들고 어떤 동물원은 여유가 있다면 그 동물원으로 코끼리를 보내고 그 동물원에서 좀 남는 동물들이 있다면 다시 보내서 좋은 환경을 조성시키도록 서로 협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동물원 수족관협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법을 만드는 것에 소극적으로 나서지 마시고요. 동물원 수족관협회가 앞으로 좋은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코끼리 이야기를 통해서 동물원 수족관의 협회 역할과 그 다음에 동물원장의 자격 조건,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